기원전 57년 혁것의 거서관이 초대 왕으로 즉위하며 찬란한 신라의 역사가 웅장하게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사로, 사라, 신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혼용되어 불렸지만 503년 지증왕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신라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심오한 뜻을 담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계림이라는 특별한 별칭으로도 널리 불렸던 신라는 달개숲에서 신성한 탄생을 맞이했다는 흥미로운 건국 신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라는 초기에는 부족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뇌물마립간 시기에 이르러 김씨가 왕위를 확고하게 독점 세습하면서 강력한 왕조국가로 점차 발전합니다. 지증왕은 왕이라는 존엄한 칭호를 사용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우경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가의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버풍왕은 불교를 국교로 수용하여 왕권 강화와 더불어 백성들의 정신적 단결을 꾀했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금관가야를 과감하게 병합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진흥왕의 빛나는 시대에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확보하고 수건이었던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마침내 신라는 역사상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7세기 뛰어난 외교가 김춘추는 당나라와의 굳건한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합군을 결성, 660년에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668년에는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켜 기나긴 삼국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찬란하게 달성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은밀한 야심을 드러냈고 신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676년 나당전쟁에서 용맹하게 승리하여 대동강, 이남 지역을 굳건히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진정한 통일을 마침내 이루어냅니다. 통일신라는 구주오소경이라는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강력한 군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확립합니다. 태종무열왕 이후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고 냉철한 통치자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과감하게 숙청하여 왕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불교 문화가 눈부시게 융성하여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아름다운 불교 유적이 건설되었습니다. 통일신라는 이후 약 260여 년간 지속되며 한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적 황금기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9세기 이후 왕위 다툼이 격렬하게 심화되고 귀족 세력이 사분오열되면서 사회 전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지방 호족 세력이 점차 강력하게 성장하고 889년에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민생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국 견훤은 후백제를 새롭게 세우고 궁예는 태봉을 건국하면서 다시 혼란스러운 후삼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결국 영토는 점점 축소되어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경주 부근만을 간신히 차지하게 된 신라는 935년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평화롭게 항복하면서 덧없이 멸망합니다. 장장 56대 992년간 존속했던 고대 왕국 신라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신라는 동양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지만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에는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나라, 당나라와 교류하며 때로는 군사적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당 전쟁 이후 잠시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지만 통일 신라 시대에 수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의 유학을 떠나고 신라방, 신라원 등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굳건히 했습니다. 숙유학생단을 통해 유학생을 파견하고 과거 시험에 적극적으로 응시하여 당나라에서 고위 관직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초기부터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는 신라보다는 백제, 가야와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라 초기부터 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으며 백강 전투 이후에도 신라와 일본은 계속해서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무역은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때로는 신라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신라의 자주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발해가 건국된 후에는 발해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으며 남경 남해부를 통해 신라도가 연결된 이후에는 제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라의 눈부신 경제적 풍요로움과 찬란한 문화적 번성함은 멀리 떨어진 서역에까지 널리 알려져 아랍인과 페르시아인들에게 황금의 나라로 칭송받았습니다. 다채로운 동양과의 교류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고대 왕국 신라, 그 파란만장했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줍니다.